저희 집은 바닷가가 있는 시골인데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바다에 빠져나도 입만 둥둥 뜰 거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라서 보니까 강의도 하고, 강사들 강의하는 법 코칭도 하고, 목소리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강의하는 법 코칭을 하다가 유산화를 만났고요. 그해 8월에 시작해서 지금은 유산화가 주업이 되었고 강의하는 일이 부업이 됐습니다. 오늘은 목소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밥만 먹다가 짜장면 먹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화 사업이나 제품이나 또 각종 미팅들을 우리 리더님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목소리에 신경을 썼더니 전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옛말에 우리말에 말은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량한 유산화란 이 씨가 누구를 통해 통과해 감에 따라 알곡이 되기도 하고 축정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시간에 여기 참여하시는 리더님들이라면 좋은 밭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호기심이 많이 갔다가 그 얘기가 진행됨에 따라 마지막에는 시들해지고 괜히 왔네 이런 시간 낭비를 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반대로 처음에는 뭐야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흥미롭고 궁금하고 해보고 싶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같은 내용이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로 인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면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목소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목소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니까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훈련의 세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목소리조차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를 예로 들면 트리플 악셀을 뛰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한두 번 하고 말았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반복들을 통해서 엉덩방아도 찌우면서 결국에는 그 기술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좋은 목소리도 만들 수가 있는데 감사하면서도 참 놀라운 게 유산화의 일상이 훈련이랑 똑 닮았다라는 거죠. 유산화를 열심히 하면 목소리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좋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유산화란 일 자체가 훈련인데 이 일을 내가 꾸준히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지금 경험은 부족하지만 내가 만약에 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은 누구나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신경 쓰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신뢰감을 주면서 편안함의 목소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속성으로 세 가지 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속도 조절인데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를 연구를 해온 지가 5년이 좀 더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톤이나 속도, 제스처, 목소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톤이 높으면서 말이 느린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스처가 크면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톤은 낮은데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말이 너무 느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답답하시죠. 또 반대로 말이 너무 빠른 사람들을 만나면 산만해지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힙합 가수를 예로 들어보면 힙합 가수들 중에 손을 단정히 모으고 무언가를 하는 가수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발라드 가수는 막 손을 엄청 많이 움직이는 발라드 가수들을 또 저는 본 적이 없죠.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톤, 속도, 제스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 한 가지만 바꿔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뀌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속도를 컨설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뢰감을 주면서 안정감까지 줄 수 있는 속도를 1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보다 약간 빠른 속도 1.2배속으로 하는 사람을 1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1보다 조금 느리게 말하는 사람 0.8배속이나 0.9배속으로 말하는 사람을 1로 컨설팅을 해드리면 놀랍게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말을 더 잘 들리는 목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속도 조절의 가장 좋은 방법이 제스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을 작은 벽돌 한 장이 들어갈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약간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제스처랑 속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영훈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말했던 것보다 나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나는 말이 너무 빨라 좀 느리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은 반대로 저는 김영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속도 조절이 되면서 주변에서 너 뭔가 편안해졌다 이런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제스처가 너무 크고 목소리도 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약간 겁이 나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내가 실제로 그 당사자라고 하면 본인은 그걸 고치고 싶을 건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시간에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말을 하다가 흥분하는 사람들은 손을 다소곳이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제스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쓰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정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제스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진정이 되고 또 예전에는 흥분하면서 대화를 망쳤다라고 하면 진정이 되면서 편안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이 미팅할 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본인이 들어보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또 다른 내가 지켜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녹음에서 들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본인의 장단점을 본인이 빠르게 파악을 하게 되고 본인의 목소리가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 이야기를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이 자주 듣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목소리에 심지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발음 교정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건데 가장 빠르게 발음 교정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음보다는 모음에 집중하라입니다.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 모음은 아, 야, 어, 여 이런 게 모음인데 예를 들어서 그로잉업 그룹 최고 스폰서님 박청자 편학범 내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이걸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아래 빨간 글씨로 모음만 적어놨는데 이 시간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을 내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큰 목소리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으, 오, 이, 어, 으, 우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을 내가 한번 다 해보는 거죠. 제가 10초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모음 연습을 하고 나서 다시 위에 있는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전보다 발음이 좋아지는 걸 빠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잠깐이지만 목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 내에서 컨설팅을 했었던 사례 3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강의하시는 리더님이시기도 한데요. 초창기에 형제라는 리더님으로 만나서 목소리를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훈련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파트너들로부터 편안함을 주면서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2번째 리더님이신데요. 이분은 좀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유사나 사업이나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리더님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분의 목소리는 정말 좋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노출을 시키면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고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제가 격려해 드렸고 그 후에 이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유사나의 비전을 보시고 확신이 있었지만 너무 흥분하고 너무 목소리가 크고 제스처가 너무 큰 분이셨는데 미팅에 나가면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고민하는 파트너를 보면서 제가 조금의 팁을 드렸고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유와 편안함으로 미팅 성공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의 자신감도 상승을 하면서 활동량이 늘었고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리더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유산화. 유산화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씨의 비유를 했는데 농사로 보면 씨 하나가 떨어져서 나오는 결과물은 어마어마합니다. 감자 하나가 심겨져서 감자 20개 이상이 나오는 거고 사과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사과가 수백 개가 열리는 게 농사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 유산화라는 이 하나의 씨앗, 근데 나를 통해 내가 좋은 목소리로 이 씨앗을 한 사람에게 또 한 가정에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씨앗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까지는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컨디션이 되면 되는 대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목소리의 중요성을 알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스스로 충분히 훈련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결과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 꿈에 더 빠르게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